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참 많이 흔들리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추가 매수 제가 분명 하지 마라 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했던 분들,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 고민이 좀 많으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연구하고 계실 건데, 그 고민들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데일리 TV 채널에 유튜브 채널로 오시게 되면 거기에 생방송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중간에 이렇게 봐드리기도 하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은 올려두시면은 저희가 채택을 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담을 진행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좀 예의주시하라, 그리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파는지 계속해서 보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1.2%대 그리고 코스닥이 0.56%대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빠진 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빠질 건가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빠질지 안 빠질지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진 게 바로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급 이야기를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 생활 거의 10년 이렇게 해오면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 수급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요즘에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증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 사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됐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이 7천억대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또 빠져나가더라. 근데 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매수 자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매수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기 자금이 될 텐데 이게 매수 자금으로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 통화를 사서 나갔는지를 보는 방법이 바로 환율이죠. 환율이 제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1,430원대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환율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1,435원대를 계속 방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엄 사태가 발생된 이후로 한번 팡 튀어 오르고 난 다음에 1,435원대는 이렇게 오기만 하면 윗꼬리로 막 찍어 누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를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잘 보시면은요, 그걸 방어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1,439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돈을 많이 팔고 외국 돈인 달러를 사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이 조금 눈부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이 1%대를 예상하고 있죠. 사실 이 계엄 사태가 발생되기 전부터 1%대 예상했는데 1% 후반대를 예상하다가 1% 중반 또는 1%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1%대 경제 성장이면 경제 침체, 경기 침체, 경제 위기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나라 이제 저성장이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아마 언론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의 20년, 30년 뒤를 전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일본이 버블 사태가 발생되었던 90년대 이후로 잃어버린 30년을 살아갔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놓여진 거 아니냐. 지금 주식 버블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와 함께 금리 인하가 되고 있는데 그게 90년도에 일본 정책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일본의 90년대에서 92년 넘어갔을 때 92년에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인구 구조가요. 11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서 사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에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고 있죠. 그래서 한국만큼 빨리 소멸하는 국가가 없을 것 같다. 한국은 나중에 인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이다 보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1%대 들어가는 그런 위기에 놓여졌는데 미국은 3%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향 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3%대에서 3.3%대까지 상향 조절하고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먹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지금 트럼프 정책을 보게 되면은 미국 빼곤 다 굶어 죽어라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영향력에 우리나라가 빠지진 않죠. 그 영향권에 우리나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돈을 미국에서부터 많이 벌어가지 않느냐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탄핵은 잘 가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 뭐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남아 있고 거기다가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와 어떤 이야기들, 어디까지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권한 대행과 그렇게까지 큰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거래처를 만나러 갔을 때 거래처 사장하고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장이 지금 자리를 비웠다고 부장님이나 뭐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대화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고 한국 비중을 자꾸 줄이고 싶은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처참합니다. 사실 이거는 내수가 안 좋다 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상으로도 너무 안 좋고요. 이 안 좋은 건 진짜 IMF 때 수치보다도 지금이 훨씬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까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 거기다가 기업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저점이긴 하죠. 싸죠. 뭐 저가 PBR, PBR도 0.8배밖에 안 되고 이런저런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땐 싼 게 맞는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린 게 지금 만약에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게 나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세게 올라가진 못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조금 올라가다가 빠져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수 전망을 할 때 여기서 올라갔다가 빠질 것인가 또는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빠질 것인가의 문제지 결국 빠지는 건 공통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밑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은 반발 매수세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팡 튀어오르는 그런 단기 반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반등 없이 빠졌다면은 그 다음 반등이 좀 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고무줄 비유를 했죠. 고무줄 당기면은 위로 팡 튀어오른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죽은 고양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후 경직처럼 팡 튀어오른다 해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미국에서 이름을 붙였죠. 그런 정도의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결국 위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큰 상승이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려가봤자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가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들 주식을 탈출시키는데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청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차트 상으로는 저점을 이미 깼다. 그러니까 밑으로 이쪽에 밑으로 한번 쭉 밀고 내려갔다. 12월 9일에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를 2년 동안 올라왔던 이 자리를 깬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가 깼다라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종목 지금 다 팔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땐 그건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수익이 나고 있거나 본전이거나 또는 내가 손실을 조금 감당하고 이 정도 손실이면 내가 팔아도 되겠다 싶은 정도의 약손실이면 제가 매도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들은 반등 나갈 때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장이 안 좋을 때 저점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일어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끝나버리게 되어가지고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만 하더라도 정치 테마 얼마나 많이 급등 나옵니까? 조기 대선 가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이 정말 때 아닌 정치 테마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대선 테마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아직까지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다 팔아버릴 필요까지는 손실을 다 감당하고 팔아버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진짜 고점에 물려있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지금 정리할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오히려 밑으로 밀렸을 때는 추가 매수 대응, 올라올 때는 그냥 매도 대응을 한다면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최대한 매도한다 생각하고 팔 수 있는 거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최대한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뭐 이슈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주가가 내려가면 산다, 주가가 올라가면 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인지, 안 해도 탈출이 가능한 기업인지를 제가 봐드릴 거니까 전화 상담을 이용하셔가지고 탈출하시는데 도움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넥스틴이고요. 넥스틴요? 넥스틴, 네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7만 원이고 비중 10%입니다. 7만 원이고 비중 10%요? 네네. 그렇군요. 사실 일단 반도체 쪽이 지금 좋은 상황에 놓여진 건 아닙니다. 네, 이 반도체 그래서, 예. 장비 쪽이라든지 반도체 이쪽이 지금 뭐 좋은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긴 조금 힘들고요. 사실 매출도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 참 좋은데 올라오질 못하고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 쪽이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수요가 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지금 감산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생산을 감산을 해놓은 상태에서 증산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증산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산한 상태에서 지금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있는 데다가 수요까지 안 나가고 있다 보니 결국 새로운 장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넥스틴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고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침체기,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저점을 깨나 안 깨나인 건데 차트상 저점은 지금 42,000원대가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42,000원대, 42,000원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여기서도 5만 원대에서 살짝 반등이 나가려고 최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오늘도 빠졌지만은 만약에 지금처럼 쭉쭉 빠져가지고 이번에 또 2,400포인트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얘도 또 한 4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얘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요? 지지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다시 올라와서 한 6만 원대까지 회복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기 4만 원대가 지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좀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 저점 깰 때 손절해야 되는데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저기서 손절하게 되면은 저 손실은 다른 종목으로 메꾸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현금을 10% 정도 더 이렇게 마련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현금 지금 10% 정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현금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빼놓은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우리가 신규 매수하는데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학원비를 우리 시청자님한테 제가 학원비를 제가 자녀라 생각하고 학원비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비를 받았으니까 이거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학원에 갖다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거를 친구랑 놀다가 친구랑 노는 데 썼거나 PC방 가서 쓰거나 만화방 가서 쓰거나 한다면은 잘하는 행동일까요? 못하는 행동일까요? 잘못한 행동. 잘못한 행동이죠. 저 그러다 많이 맞았거든요, 어릴 때. 다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서 슬쩍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엄마한테 많이 맞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추가 매수할 돈으로 빼놔야 될 돈을 딴 거 사는데 써버리면은 시청자님이 매로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할 자금은 그냥 빼놓으시고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만 원까지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빠져도 이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판 사람들이 망하는 거지. 안 팔면 아무 상관없어요. 빠진다고 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빠진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잘 낮춰놓기만 한다면 어차피 다시 올라와요. 내려가면 어차피 다시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건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추가 매수 잘해가지고 다음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내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3만 원 내지 2만 5천 원까지 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때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뒀다가 뭐 급한 돈 아니시면 내버려 뒀다가 추가 매수만 그때 잘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냥 오히려 3만 원까지 빠진다면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 저기까지 안 빠지고 4만 2천 원 지지가 돼서 반등 나간다면 6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6만 원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저기서 매도해야 될지 조금 더 들고 가볼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수고 궁금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BH고요. BH요? 네, 네, 매수그램 비중이요? 14,920원에 30%요. 14,000. 920원에 30%요. 잘 샀네요. 일단 저점에. 저점에서 그때 외바닥에서 안 사고 쌍바닥에서 항상 사라 그러셔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네. 했는데 또 어떤가 해서 이게 지금 월봉에서 보니까 저점 하단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사봤습니다. 네, 뭐 월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똑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네. 키가 180이거든요. 뭐 TV에 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180cm예요. 네. 그럼 제가 1.8m라고 하면 달라지는 겁니까? 똑같죠. 똑같죠, 그죠? 네. 또는 1800mm라고 하면 달라지는 겁니까? 그것도 똑같지. 말만 좀 그러니까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주가 움직임 똑같아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다고 큰 의미가 있고 뭐 주봉으로 봤다고 큰 의미가 있고 일봉으로 봤다고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봉으로 보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좀 한번 제가 그 생각을 좀 교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뭐 15,000원짜리가 저점 라인인데 이런 저점 라인 때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샀는데 밑으로 밀리게 되면 바로 손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수익 났다고 해서 다음에도 또 이런 데 사면 내가 수익 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샀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15,000원 밑으로 쭉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로 손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쌍바닥 기다리었다가 사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이제 여기서 네. 제가 노심초사하는 것은 여기서 샀는데 빠질 때 손절 안 할까 봐 다음번에 빠지면 손절해야 되고요. 네. 올라올 때는 사실 네. 이게 차트만 보고 매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의 뭐 가치를 보거나 가능성을 보거나 뭐 재무제표를 보고 뭐 어떤 분석을 하신 게 아니라 차트만 보고 네. 뭐 월봉으로 봤든 주봉으로 봤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차트만 보고 매매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 보고 시작했으면 차트 보고 끝내면 돼요. 네. 매매는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나니까 괜히 장기 투자를 한다시고 뭐 기업 분석을 하고 전망이 어떻고 업황이 어떻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네. 차트로 시작한 사람은 차트로만 끝내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차트로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끝내고 나오는가? 올라올 때간 수익률 정해가지고 팔면 돼요.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좋아하는 숫자 3개 네. 정해놓고 그냥 팔면 돼요. 3분할 해가지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숫자 2개 정해가지고 2분할로 팔든지. 최고 목표 수익률을 몇 프로 할 건지 스스로 정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차트 네. 보고 매매하면 이게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것도 없고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네. 반등 나갈 거라 생각하고 샀으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죠? 네. 그럼 난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내가 숫자를 조금 더 키워가고 싶은 그 이상한 욕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숫자 네. 키우는 거 의미 없고 지금 벌써 성공했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 전략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은 차트 매매를 하셔가지고 단기 투자를 잘 성공을 하신 거고요. 여기서 절반 매도를 네. 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 2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거고 또는 시청자님이 조금 네. 성급해서 17,000원 팔았어도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음번에 매매할 때 이렇게 쌍바닥을 그릴 때 사가지고 저점에 사가지고 올라올 때 내가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팔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좀 더 올라갔네. 다음번에 내가 조금 더 홀딩해서 가져가면서 팔아봐야 되겠다. 또는 분할 매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를 점쟁이로 만들고 싶다는 건데 전 점쟁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물어보고 올라올 싶어요. 때 어딜 정해놓고 뭐 팔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 모양 상태를 보세요.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제법 그 양봉의 길이가 길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예. 금요일부터 오늘 보니까 양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죠?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다는 겁니까? 힘이 없다는 겁니까?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힘이 봐야죠.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힘이 조금 빠지고 있다는 거는 얘가 더 많이 갈 힘이 남았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을까요?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축적하고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역기를 드는데 이렇게 막 들고 있어요. 막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예,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힘을 축적을 한다고요? 달달달달달 이러고 있는데 힘을 축적해서 내가 으쌰 이렇게 된다고요? 난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힘이 빠졌네요. 아니, 그럼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시청자님은 네. 자꾸 믿고 싶겠지 더 갈 거라고. 더 수익을 내고 네. 싶으니까. 그냥 그게 네.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는 내가 감정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지금 힘이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3분의 1 정도는 매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가다가 안 간다 싶을 때 팔아요. 뭐 목표 수익률 정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성공했네요. 이 매매를 네.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매매하면 앞으로 이런 자리에들만 매매해가지고 한 20% 수익만 계속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시청자님은 그만한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다른 네. 매매 고민할 필요 없이 이것만 잘 하시고 이것만 계속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자리들만 찾으면은 20% 수익 내는 방식으로 항상 연구를 해서 매매하신다면 안전한 내 무기가 생겼는데 왜 수익에 욕심을 내실까요? 한 종목을 왜 끝을 내려고 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효성화학 네, 30% 30% 59,000원. 59,000원이요? 네. 이게 그저께인가 확 올랐잖아요. 네. 55,000원인가까지 올랐는데 그때 못 봐가지고 그때 못 팔았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하고요. 화학업종 안 좋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들어봤죠. 들어봤으면 근데 계속 들고 가는 내가- 게 좋을까요? 빨리 파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때 못 팔았는데 이게 매각 이슈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방금 상담한 거랑 똑같은데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겠죠? 항상 주식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화학업종이 일단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는 잘못하신 게 맞아요. 물론 네.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회사를 팔아치우는 거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나름 이렇게 이득이 생긴다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단기 이슈로 인해서 단기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이번에 올라왔던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매각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헐헐 날아가지고 뭐 12만 원, 30만 원 가는 이런 내용은 아닐 거고 한 번 올라왔다가 빠져 내려간 다음에 다시 3만 원까지 갔다가 또 매각 이야기 조금 진행됨에 따라서 한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4, 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매각 이슈 때문에 7만 원, 8만 원, 9만 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는 가되 그 매각 이슈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일주일 뒤에도 그냥 매일같이 1분 1초마다 다 나오게 된다면 그 이슈 빨로 계속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져내려갔을 때 잠깐 쉬는 구간이 생겨버리게 되면 주가는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 밀려요. 단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손절하기 때문에 다 밀리거든요. 그러면은 4만 원, 3만 5천 원, 3만 원까지 다시 또 이렇게 슬슬슬슬 빠져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한 번씩 튀어오르는 그런 결과들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다음번에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쯤 올라왔다. 저는 그 정도면 매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업종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진 거는 뭐 뉴스를 보셔가지고 다들 아실 것이고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이 매각 이슈가 빨리빨리 잘 진행돼가지고 우연히 이게 내려가기 전에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고 내려가기 전에 이슈가 더 나오고 이러면은 아마 5만 5천 내지 6만 5천까지 한번 튀어 올라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크게 손해 없이 나온다 생각하고 빨리 판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음번에도 못 봤다 이래버리면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럴 거면은. 그럼 왜 못 볼 거면은 왜 주식을 왜 해요? 봐야지. 그게 맞는 거고 내 주식은 한 번씩 확인하는 게 바쁘시더라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매일같이 보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 한 번씩은 계속 확인하면서 최대한 내가 유리한 조건일 때 팔아낼 수 있도록 손실을 줄여서 팔 수 있도록 체크는 하시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아침마다 내가 조금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남들처럼 아름답게 팔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적당히 타협보고 이 정도면은 내가 안 보는 것 치고는 잘 팔았다 싶은 정도의 가격을 설정해놓고 매일같이 매도를 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에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
올랐다 빠졌으니까 다음번에도 5만 5천까지 올랐다 빠지겠지라고 생각하고 5만 5천에다가 한 절반 정도 매도를 걸어가지고 주당 4천 원 손해는 보지만 내가 어차피 바빠서 못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만약에 잘 볼 수 있었다면 5만 5천에서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올라갈 때 좀 더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못 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이번처럼. 그러니까 타협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바쁜 사람이니까 이 정도에서 나은 거야 만족하고 나갈란다 하는 자리를 정하셔가지고 절반 정도는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 증권사에 알림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도달되면은 알림이 와요. 내한테 문자로.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전화해서 그런 서비스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고 이건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변동을 이용해서 저는 본전 내지 6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팔아내시되 상황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 매각했다고 해서 앞으로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2호 플로우요. 2호 플로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250원에 20%요. 4,250원에 20%요? 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걸?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빠지네요.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 무슨 저기 당뇨 그 패치 네. 그거 만들어서 파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 돈은 버는 회사인가요?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별로 못 버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 재무제표는 보셨어요? 그거는 못 봤고요. 네. 차트 보니까 밑으로 쫙 빠졌길래 한 절반은 올라가겠지 하고서는 그 뭐 봤거든요. 빠진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자, 봅시다 뉴스를. 예. 왜 하한가를 두드려 맞았는가 뉴스를 볼게요. 이오플로우가 최근에 미국 특허 소송에서 6,337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네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6,300억 가량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와서 패소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면은 이 회사가 이 상대 회사에게 6,300억을 배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회사가 6,300억이 있나가 문제겠네요. 일단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200억이고요. 회사 다 팔아도 안 되네요. 일단 회사에 다 팔아도 1,200억밖에 없어가지고 6,300억 못 줘요. 그러면 회사가 자본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 회사 자본 총계를 보니까 300억밖에 없네요. 이 회사 지금 큰일 나게 생겼죠. 이거 지면은 6,300억을 배상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회사가 돈이라도 버나 했더니 매년 300억씩 적자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년 300억씩 적자가 나는데도 부족한 데다가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돈도 없어요. 유보금이라도 있는가 했더니 30억 곱하기 7, 8배라고 한다 하더라도 3824에서 한 240억밖에 가용 가능한 자산이 없어요. 이거 지면 이 회사가 그냥 부도가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존재할 수가 없는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이 회사 주식부터 해서 싸그리 다 팔아 치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아유 싸다고 샀다고요? 이야 이거는 야수의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겁이 안 났던 걸까요? 전 좀 모르겠네요. 이런 걸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이런 자리를 단타하는 것을 즐겨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줄 알고 제가 판단할 줄 알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붙어 있고 저는 손가락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팔고 빨리 사고가 되는데 그게 시청자님이 될까가 제가 궁금한 거고 판단이 될까가 궁금한데 그 판단이 안 된다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왜 샀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를 좀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저는 상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에 또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에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준비되어 있고요. 토요일은 제가 안양으로 가겠습니다.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 안양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가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2025년 전망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료가 굉장히 충실하게 제가 만들어졌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시장, 저는 그대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셔서 많이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PBS 중앙방송 3층 기자교육장. 지난번 더울 때 한번 가고 이제 또 추울 때 한번 가게 되었는데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 참석하셔가지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구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DY입니다. DY 5,2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 비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5,230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실 뭐 엄청 비싸게 샀다라고 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2010년도에 확 올라왔다가 빠진 다음에 여기서 머물고 있는 자리에 샀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살짝 어려운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올라올 때 이게 좋은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 회사가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을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정치 테마로 좀 엮여 있는 기업이었다 보니까 뭐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다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기업을 사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품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장기 투자적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 주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돈은 잘 버는데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로 갔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적금식으로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걸 그렇게 개의치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빠지면은 물렸다. 문현지 멘토가 자동차 부품 좋다고 했는데 떨어지기만 한다. 이 실력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난을 받다가 올라간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수익이 나가지고 뭐 고맙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 올라가지 않는 과정 속에서는 비난을 받죠. 근데 어쨌든 저는 내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 싸졌기 때문에 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DY는 그런 쪽에 속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매수가 참 좋고 나쁘지 않은데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기업도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뭐 건설 기계 쪽 이런 쪽을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정치 테마로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그런 낌새가 좀 보이지 않고 그렇다는 말은 차트의 움직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차트상으로는 3,000원짜리가 저점이다 보니까 3,000원까지 밀렸다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000원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이 기업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기저기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조건에 좀 놓여진다면은 추가 매수 대응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 그냥 추가 매수 하는 게 좋고 만약 밀리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올라갈 때 힘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7,000원대까지 이렇게 팡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해도 7,000원 정도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14,8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진단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 안 나오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품 중에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 기업도 시스템 반도체 설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사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 얘들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테마에 엮여가지고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자체로 힘이 있어가지고 얘가 자체로 좋아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잘못 물리면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초반에 이렇게 우상향 했다 하더라도 물려가지고 빠지게 되면 저점 깨는 그 순간 3년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전에서 한 6, 7천 원까지 올라가면 바로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힘이 점점 딸리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던 금요일에 16%, 지금 어제 같은 경우 8%, 오늘 같은 경우가 3.7%입니다. 올라가는 성장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죠. 아까 어떤 분이 이런 거 힘을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운동하러 가서 한번 아령 들어보세요. 힘을 축적하고 있는 건지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가서 운동해 보시면 압니다.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상 힘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힘이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서 15,000원 내지 16,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좀 힘들 것 같다. 저 정도 올라오면 빠르게 매도하는 관점으로 하셔가지고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LS고요. 11만 9천 원에 14%입니다. LS고요. 네. 11만 9천 원에 9천 네. 14%. 14%요? 네. 이거 되게 좀 난잡한데요, 이거는. 종목을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이렇게 전선 관련 이야기 나왔을 때 뭐 미국에 이렇게 전력망을 깐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막 주가 하면 급등 나오고 뭐 원자력 이야기 나오고 할 때 또 급등 나오고 했긴 했는데 지금은 재료가 조금 이렇게 사라진 상태죠.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사라져 있고 지금 뭐 전반적인 요소로 봤을 때 지금 요 전선 이야기가 굳이 나올 이야기가 있을까요? 딱히 애매하네요. 어쨌든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쪽 이야기 나올 때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이쪽에 재료가 좀 많이 사라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특히나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될 때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빠져 있었고 에너지 쪽도 이제 또 태양광 쪽,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으로 갑자기 또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LS라고 하는 이 기업이 당장은 재료를 좀 잃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 위에서 주가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뭐 빠지고 있는 파동상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 파동에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차트 매매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여기 사가지고 장기로 묻어두겠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난감해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건 차트입니다. 재료가 없을 땐 차트 하나만 기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8만 원짜리입니다. 8만 원짜리가 지난 저점이기도 하고 아래쪽에 있을 땐 지난 고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 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8만 원짜리에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을 만들고 고점 자리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단기 반등을 주고 빠지기 때문에 시장 라인 본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8만 원 지지가 된다면은 사실 반등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10만 원 내지 11만 원 선에서 매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결국 8만 원 지지가 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8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11만 원 정도 대에서는 매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8만 원짜리가 무너진다면 사실 아래쪽에서 다시 자리 잡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자리 잡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6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게 되는데 저기까지 밀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할 돈은 있으세요 혹시? 아, 네. 추가 매수할 돈이 한 14% 정도 더 있을까요? 아,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천억 벌다가 지금 1조까지 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빠졌다? 그러면 이게 2천억 벌던 시절이 언젠가 하면요. 2천억 벌던 시절이 지금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에 2천억을 벌었는데 2019년에 주가가 한 4만 원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만 원대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그때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2배, 3배가 거의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5배가 좋아졌네요. 5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6만 원까지 내려가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아, 산 거죠. 싼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싸게 사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내가 지금 손실 났을 때 팔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막 물렸다고 고생하고 물렸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기업은 담아놓고 있다가 멀리 가져가면서 묵은지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묵은지라는 게 묵혀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져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주가가 6만 원까지 빠진다고 괴로울 문제가 아니라 6만 원까지 대박 할인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버리는 것이 좋아요. 전선 쪽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봤을 때 6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되 6만 원 왔다고 딸랑 하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한번 더 전화하셔가지고 확인 받고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6만 원까지 오면은 겁먹지 말고 비중을 20% 내지 30%, 40%까지 비중을 늘려도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자리 잡는 거에 따라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나중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대신에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1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 사이에서는 팔았다가 6만 원 다시 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온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팔아내신 다음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시고 올라오지 않고 빠진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추가 매수 전략 하나만 그냥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PSK 홀딩스요. 다시 한번요. PSK 홀딩스 PSK 홀딩스. 67,000원.
6만 6만 7천 원. 7천 원에 20%요. 20%요. 네네. 뭐 일단 저는 뭐 상담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뭐 돌려 말하거나 네네. 긍정적인 이야기 잘 해주지 네네.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네네. 제가 밑밥부터 까냐면은 손실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네. 어쩔 수가 없어요. 매수가가 워낙 높으셔가지고 탈출하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거 반도체 한때 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네네. 하셨기 때문에 이거 올 초에 매수하신 거라 가지고 네. 탈출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비중도가 20%인데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기에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어렵고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어정쩡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탈출을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탈출하기 좋은 조건에 대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탈출하기가 좀 쉬워진다라는 가정을 좀 해드린다면은 이 종목이 그냥 10,000원까지 내려간다면 탈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무서워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 저기까지 빠지면은 내 매수가도 많이 뺄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좀만 네. 나와도 탈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67,000원이랑 가격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매수가를 저 아래쪽으로 그냥 끌고 내려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10,000원까지 빠진다면 시청자님 탈출은 거의 뭐 90% 이상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거의 탈출은 가능해져요. 90% 이상으로 본전 찾는 것도 가능해져요. 근데 저기까지 안 빠지면은 탈출 가능성이 지금 거의만 1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질수록 시청자님은 탈출하기가 쉬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이 빠질 때 또 두 번째 조건은 이걸 더 이상 추가 매수하거나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또 이상한 데서 많아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매수해야 될 자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조건은 추가 매수할 자금이 이 종목을 지금 사신 금액만큼 또 있어야 돼요. 20%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다른 종목 어떻게든 간에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마련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 종목은 탈출 확률이 거의 90%에서 95%까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확률이 굉장히 좋아지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탈출 가능성은 저는 한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지금 당장에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 회사도 반도체 장비를 팔고 있어가지고 해외에 팔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그런 대로 좀 나와주고는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사실 붐 때문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과도하게 많이 빠질 바에 어차피 빠지는 김에 그냥 10,000원까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기까지 안 빠질 것 같고 빠져봤자 15,000원대 정도 최대한 많이 빠져도 15,000원대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 정도까지 빠져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 솔직히 말해서 막 4만 원대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손절해도 손실이 거의 한 40%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손절한다는 개념보다는요. 그냥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시간 투자하기 싫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손실 각오하고 한 45,000원대에서부터 5만 원대 한 3, 40% 손절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이게 15,000원이나 2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까지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현금 마련하는 거 두 번째. 이것만 잘 해놓으시면은 저와 상담을 앞으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제가 탈출하는데 최대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것만 잘 지키면. 지금은 추가 매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가격은? 뭐 제 이야기가 좀 어려웠나요? 아니요. 충분히 설명했죠, 그죠? 하여튼 무조건 빠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그러니까 탈출하고 싶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번째. 45,000원.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네, 네. 현금 마련하라 두 번째. 그것만 잘 네. 기억하시고 그 숙제만 네, 잘 네. 해놓으시면은 15,000원이 네, 네. 되었든 2만 원 되었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셨을 네, 때 네. 전략 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T KT고요. 45,450원 10%입니다. 45,450원. 50원이요. 예, 예. 그렇군요. 왜 이렇게 늦게 샀을까요? 좀 일찍 사지는. 제가 뭐 옛날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만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놓을 만한 종목으로 통신 관련 업종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KT라든가 뭐 LG U+라든가 SKT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핸드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통신 요금 계속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아마 이거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오래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매수해서 가져갈 만한 기업이지 지금 와가지고 단타 친다고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KT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이 11조이기 때문에 단타 치기에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올라올 때 막 갑자기 팡 치고 올라와서 막 10몇 프로씩 막 슈팅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올라올 때 기껏해야 막 2%, 3% 이렇게 1% 올라오게 될 텐데 그거를 단타로 만족할 만한 정도의 개인 투자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의 이 10% 비중이 제가 얼마인지 금액은 잘 모르겠으나 뭐 진짜 한 10억 정도 된다면 1% 벌어도 한 1,000만 원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됐지 뭐 하고 이렇게 팔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가서 1% 벌면 1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1, 2% 움직임에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대형주 단타를 치려면은 2%, 3%대가 최대 맥시멈 수익률이고 단타로 본다면 한 1, 2%대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45,45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월요일 올라올 때 팔아 치워 버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오늘 샀다. 이게 뭐 하는 투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오늘 산 거면. 오늘 산 거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투자인 거고 만약에 어제 올라갈 때 샀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때 팔아야 됐고 내려갔을 때 샀다 하더라도 월요일 좀 팔아야 됐던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투자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타로 가는 건지 내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장기 투자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미리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아래쪽에 왔을 때 뭐가 빠지고 있을 때부터 모아가면서 올라갈 때 팔아내는 걸 우리는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부품 업종은 지금 장기 투자할 만하다 하는 게 빠지고 있으니까 모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기 투자의 관점인 거고 장기 투자 관점은 올라갔을 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장기로 물리는 투자를 하는 게 이런 방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매매하셨다면은 당장 팔아야 됐던 타이밍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장부터 바로 분할 매도 시작을 했어야 됐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 45,000원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추세 하락으로 좀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리하는 게 좋은데 밑으로 빠져도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손절 라인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43,5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제시할게요. 43,500원짜리가 밀린다면 그냥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올라갈 때 48,000원까지 큰 수익은 안 나지만 그냥 짧게 팔고 나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한 5% 정도 수익을 보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요. 아, 그래요? 네, KT와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5% 정도로 수익을 내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는 그렇게 수익 안 나요. 아래쪽에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3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최대 수익률이 한 70%가 되고요. 중간에 어딘가 팔았어도 한 3, 40%에 또 팔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로 갔을 때 목표 수익률이 높은 게 대형주인 거예요. 그래 대형주는 끌고 가면 갈수록 묵힐수록 좋다. 그래서 싸게 사면 살수록 좋기 때문에 주가가 쌀 때 모아놓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기업들이 대형주인 거예요. 근데 대형주로 단타 쳐서 5% 벌겠다? 그거 거의 불가능한 매매입니다. 아,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을 좀 잘 달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시해드린 대로 계획을 짜셔가지고 매도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는 제가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 오랜만에 갔는데요.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후 1시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오전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있는 PBS 중앙방송 3층 기자교육장인데 대구역 바로 코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제가 만나 뵙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지금 신규매수 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고 현금 꽉 주시고 잘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